양배추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속이 더부룩할 때, 가슴이 쓰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직접 만든 양배추 주스를 마시고 점심에는 튀김 옆에 수북이 쌓인 생양배추를 남김없이 먹고 저녁에는 반찬 대신 양배추를 한 접시 가득 드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자주 만나왔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시니어 식생활과 몸의 부담 신호를 연구해온 정우석 박사입니다. 연구를 시작하던 초기에는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믿었습니다. 양배추는 먹을수록 좋다. 위장이 편해지면 몸 전체도 좋아질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20년 넘게 식사 기록과 몸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이상한 공통점 하나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양배추를 챙겨 드신 분들 중에 얼굴이 자주 붓고 다리가 무겁고 화장실에서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유독 많았던 겁니다. 문제는 양배추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양배추를 어떤 음식과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몸의 역과 기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차가운 야채 주스를 마시고 식사 때마다 생양배추와 짠 반찬을 곁들이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뜨끔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양배추 섭취 습관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69세 김영애님은 평소 속이 더부룩해 늘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본 건강 정보를 계기로 양배추를 하루 3번 이상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차가운 양배추 주스 한 컵, 점심에는 샐러드, 저녁에는 밥 대신 데치지 않은 생양배추를 드셨습니다. 여름에는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며 수박과 오이도 빠지지 않았죠. 처음엔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아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면 종아리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몸이 이유 없이 무겁고 피곤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희님은 양배추가 좋은 건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루 식사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문제는 양배추를 먹는 습관이 아니라 차갑게, 짜게, 한꺼번에 겹쳐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주스, 점심에 소금 많은 드레싱, 저녁에 생양배추와 짠 반찬까지 하루 종일 몸에 부담을 주는 조합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조합을 바꾸고 조리법을 바꾼 뒤 붓기는 눈에 띄게 줄었고 일상 활동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가벼워졌다는 점이었어요. 김영희님은 지금도 양배추를 드시지만 방식만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양배추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양배추를 부담으로 만드는 조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차가운 과일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양배추와 사과, 바나나를 함께 갈아 차갑게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체온 저하와 수분 과부하입니다. 해외 노년 영양 연구에 따르면 차가운 음식이 한 번에 들어오면 몸의 순환이 일시적으로 둔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그 온도를 다시 맞추느라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68세 박성호 님도 아침마다 차가운 주스를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드시다가 몸이 더 무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배도 자주 차가워지고 손발도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런 증상이 더 심했다고 하셨어요. 주스를 실온에 2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고 과일은 오후 간식으로 따로 드시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기온이 낮은 날에는 주스를 미지근한 물에 잠깐 담갔다가 드시기도 하셨대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배추는 미지근하게, 과일은 따로 드세요. 아침 공복에 차가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은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급하시면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만 돌려도 차가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차가운 주스부터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실온에 잠깐이라도 두었다가 드셔보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해조류와 매 끼니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양배추와 해조류는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겹쳐 먹는 빈도입니다. 하루 3끼 모두 미역국과 양배추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식품연구원 자료를 보면 특정 미네랄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몸이 처리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처리 능력이 젊을 때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66세 이정훈님은 매 끼니 미역국과 양배추를 함께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걸 2가지나 먹으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횟수를 하루 한 번으로 줄이자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미역국 대신 가벼운 채소국으로 바꾸시고 양배추는 점심에만 드셨어요. 다시마나 김 같은 해조류도 마찬가지예요. 매 끼니 빠지지 않고 드시기보다는 하루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해조류는 물에 충분히 담갔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30분 이상 물에 담가서 불필요한 성분을 빼내는 게 중요해요.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면 더 좋고요. 여러분은 하루 몇 번 드시나요? 세 번째는 짠 절임 반찬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염분은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짠 반찬과 양배추를 함께 많이 먹으면 몸 안에서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짠 음식에 익숙하게 자라셨잖아요. 그래서 짠맛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70세 최미경님은 매 끼니 김치, 장아찌, 젓갈을 빠짐없이 드시고 양배추도 함께 드셨어요. 평생 이렇게 드셨으니 이게 습관이 되신 거죠. 그런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반지도 빠듯하게 느껴지고 신발도 저녁보다 아침에 더 꽉 끼는 느낌이었대요. 절임 반찬 양을 절반으로 줄인 것만으로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짠 반찬을 줄이니까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하셨어요. 저녁에 짜게 드시면 밤새 몸이 수분을 붙들고 있게 되니까요. 오늘부터 반으로 줄여보세요. 김치 한 접시 대신 반 접시, 장아찌도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되십니다. 여러분 식탁에는 절임 반찬이 항상 올라오나요? 네 번째는 생으로만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생양배추가 더 신선하고 영양소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생채소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식품 연구에 따르면 가볍게 데친 채소가 흡수가 더 수월하고 몸의 부담도 적다고 합니다. 65세 윤태수님은 생양배추를 매일 한 접시씩 드시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찼다고 하셨어요. 오후만 되면 배가 빵빵해지고 트림도 자주 나오셨대요. 데쳐 먹으면서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속이 편하고 가스도 덜 찬다고 하셨어요.
살짝 데치면 부피도 줄어들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부담이 적어요. 생으로 한 접시 먹기는 힘들어도 데친 양배추는 반 접시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생으로 고집하지 마세요.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쳐도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니까 짧게 데치는 게 핵심이에요. 색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면 바로 건져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일정하지 않은 섭취량입니다. 하루는 양배추를 한 접시 가득 드시고 다음 날은 거의 안 드시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게 먹는 방식은 몸에 혼란을 줍니다.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몸도 그에 맞춰 준비를 하거든요. 67세 한민수님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일주일 동안 양배추만 집중적으로 드셨다가 다음 주에는 전혀 안 드시는 패턴을 반복하셨어요. 좋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먹고 또 다른 게 좋다고 하면 그걸로 바꾸시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몸이 적응을 못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주는 배변이 너무 작고 어떤 주는 변비가 생기고 몸 상태가 들쭉날쭉했대요. 매일 비슷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끼에 손바닥만 한 크기 정도 데친 양배추 기준으로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항상 일정한 양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몸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드셨나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양을 드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까지가 양배추를 부담으로 만드는 5가지 조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차갑게 마시지 않기, 해조류와 겹치지 않기, 짠 반찬 줄이기, 살짝 데쳐 먹기, 일정한 양 유지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이런 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가장 먼저 따뜻하게 조리해 드세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치거나 찌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쳐도 충분해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짧게 데치는 게 핵심입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양배추를 넣고 색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바뀌면 바로 건져내세요.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으면 색이 선명하게 유지되고 맛도 좋아집니다. 물 1리터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데친 후에는 찬물에 헹구지 말고 그대로 건져서 물기만 빼주세요. 찬물에 헹구면 영양소가 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체에 받쳐서 자연스럽게 물기가 빠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로 1분 30초 정도 돌려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접시에 양배추를 담고 랩을 씌워서 돌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과일과는 따로 드세요. 특히 아침에는 시간을 나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는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고 과일은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소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양배추를 드셨다면 과일은 점심 이후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복에 차가운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게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과일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지 말고 15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세요. 계절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철 과일은 몸에 더 잘 맞습니다.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사과, 겨울에는 귤처럼 계절에 맞춰 드시면 몸이 받아들이기 더 편합니다. 세 번째는 양을 정하세요. 많이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 끼에 데친 양배추 반 컵 정도, 생양배추로는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양을 하루 한 번에서 2번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비슷한 양을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말고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겁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하루 한 번, 반 컵만 드시다가 몸이 편하시면 조금씩 늘리세요. 다이어리에 매일 먹은 양을 기록해 보시면 패턴을 파악하기 쉬워요. 오늘 얼마 먹었는지, 몸 상태는 어땠는지 간단히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물에 한번 담갔다 조리하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몸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양배추를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표면에 불필요한 성분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다.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물기를 빼고 조리하세요. 큰 볼에 물을 받아서 양배추를 담그면 됩니다. 특히 겉잎은 더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잎을 한 장씩 벗겨가며 씻는 게 가장 좋아요. 물에 담글 때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세척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물 1리터에 식초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담가두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니까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면서 씻으면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단백질을 가볍게 보완하세요. 양배추만 먹는 것보다 가벼운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균형이 맞습니다. 흰자처럼 부담이 적은 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삶은 계란 흰자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것들이 좋아요. 한 끼에 계란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 균형도 맞습니다. 양배추 샐러드에 삶은 계란을 곁들이거나 양배추 볶음에 두부를 함께 넣는 겁니다. 하루 전체 식사에서 단백질 비중이 너무 적으면 근육이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여섯 번째는 조리할 때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양배추 자체는 부담이 적은데 기름을 많이 쓰면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거나 물을 조금 넣고 볶는 방식도 좋습니다. 기름은 한 티스푼 정도만 사용하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기보다는 키친타올로 살짝 발라주는 정도가 좋아요. 기름 없이 전자레인지나 찜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배추를 찜기에 5분 정도 쪄서 참기름 한 방울만 뿌려 드셔도 맛있어요.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양배추의 담백함과 잘 어울립니다. 기름에 튀긴 양배추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가스 옆에 나오는 채 썬 양배추도 기름기를 흡수했으니 주의하세요. 일곱 번째는 식사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밤새 소화하느라 몸이 쉬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생양배추는 저녁에 피하시고 데친 양배추를 소량만 드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게 이상적입니다. 양배추를 드신다면 저녁 6시 이전에 드시고 그 이후에는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밤에 소화가 잘 안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맛도 없고 속도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녁은 전체적으로 가볍게 드시고 양배추는 아침과 점심에 집중하세요. 여덟 번째는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양배추 자체에 수분이 많으니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조금만 마시고 식후 30분 이후에 천천히 마시세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루 물 섭취량은 체중과 활동량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적정량을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1시간에 한 컵씩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조합이 바뀌고 조합이 바뀌면 몸의 반응도 바뀝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바꿔도 2달이면 8가지 모두 실천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배추가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상황에 따라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배추 자체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문제는 먹는 방식이었어요. 차갑게, 짜게 한꺼번에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아침마다 차가운 주스로 마시고 짠 반찬과 함께 먹고 생으로만 많이 먹고 양도 들쭉날쭉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은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따뜻하게 나눠서 조심스럽게 먹으면 여전히 든든한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고 과일과 시간을 나눠 드시고 짠 반찬은 줄이고 매일 비슷한 양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9세 김영혜 님처럼 붓기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조합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68세 박성호 님처럼 차가운 주스를 미지근하게 바꿨을 뿐인데 아침이 편해졌습니다. 70세 최미경 님처럼 절인 반찬을 줄였을 뿐인데 얼굴 붓기가 사라졌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내일 아침만큼은 차가운 양배추 주스 대신 살짝 데운 양배추를 천천히 드셔보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양배추를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서 드시는 겁니다. 물기를 빼고 참기름 한 방울만 뿌려서 드셔보세요. 몸의 반응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더 가볍고 속도 편하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운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양배추 데치기, 내일은 과일 시간 나누기, 모레는 짠 반찬 줄이기.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특히 조심해야 할 아침 식사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순서, 온도, 조합이 하루 컨디션을 어떻게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꼭 공유해 주시고 댓글에 숫자 1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